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리위가 이제 내일 저녁에 열린다는데 앞서 이제 공개로 하자 이렇게 제안도 하셨잖아요. 예,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무엇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내일 직접 참석을 하신다면서요? 저는 참석할 의향을 밝혔는데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찾아가기 어렵겠죠. 그러면 일단 김철근 정무실장은 참석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참석 요청을 받았으니까 그건 김철근 실장이 판단할 사안이고, 네네.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동안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 다 사실무근이고, 예. 김철근 실장이 대선 앞두고 혹시 영향을 미칠까 만났던 거고, 각서는 이 일과 무관하다. 이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것은 전혀 그렇게밖에 저희는 말한 적이 없고, 예. 그 입장 그대로입니다. 근데 또 이제 밤사이에 전해진 소식인데 가세연에서 내일 윤리위가 열리는 시간에 뭐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대전에 있는 유성관광호텔 거기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라는데 뭐 호텔은 다른 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때 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때 제가 거기 숙박했다는 건 이미 이야기했는데 네. 그것과 그게 무슨 상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무슨 CCTV 공개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가 경고잖아요.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리위 이제 결과에 따라서 거취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글쎄요, 저는 뭐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리위 차원에서 당연히 지금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무슨 의도라고 생각이 드세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익명으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뭐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소수 위원들이 계속 인터뷰를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어떤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공통된 단어가 토사구팽 이 단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토사구팽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토사구팽이라고 한다면은 그 주체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하고도 충돌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이제 모습 보고서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게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정치인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이랬을 때 사실 상대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지금 시점에 이러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래도 제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최근에 보면 뭐 혁신위가 예를 들어 뭐 사조직이다 이런 것들 지금 와서 혁신위 구성을 보시면 사조직과 전혀 거리가 멀고 특히 그 장을 맡으신 이제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공명정대함으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그분에게 사조직, 결국엔 이준석의 말을 따르는 사조직이다 이런 건데 그런 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걸 막 이제 던지거든요. 그걸 보면 다소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충돌을 하고 또 센 말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대표로서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순화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런데 제가 보통 사안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은 저에 대해서 모두가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도한 시점에 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 당내 인사에 대해서 먼저 가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격을 좀 자제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건건이 너무 충돌하는 모습들만 계속 보여져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대표 되고 난 뒤부터 제가 일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공격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라 봐야죠. 그 안철수 의원하고도 계속해서 지금 좀 각을 세우고 계신데 그 이제 최고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정점식 의원이 뭐 그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도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측의 요청으로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한 2자리 정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다른 합당 사례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좀 배려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 다른 분들 훌륭한 분들인데 배제하고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이제 배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의당 출신 당원들도 저한테 굉장히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저도 국민의당 출신 당원들도 이제 같은 당의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그 명단이 어떤 논리와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명단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겉으로 이제 정점식 의원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치라는 게 항상 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의도 이런 것들. 그래서 기사도 사실 정치 기사는 소설 기사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는데 그 이면을 좀 생각해 보면 일각에서는 윤핵관하고 안철수 의원 사이의 연결고리 이걸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다 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무리 지어서 행동하고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견제하고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꼭 무리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된다는 법도 없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북한에서 북한 신문에 실린 만평을 보면, 이준석 대표를 두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권을 쥐고 있는데, 윤핵관 쪽, 안철수, 다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어떤 실린 거 보셨죠? 만화. 예. 제가 올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혼자서, 당권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당권에 뭘 노린다는 건지, 네, 선거가 지금 이제 1년 반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렇다면 그분들 굉장한데요. 네. 예. 북한 만평 보면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야, 이런 사안에 북한도 관심 갖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드라이 하십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행보에 대해서 보수의 노무현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란 다른 부분이 많겠죠. 근데 제가 그중에서 그 안에서 표현했던 거는 소통 행보라든지 아니면 소탈한 행보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져왔던 파격에 비할 만하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소통하는 면모로서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지점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들과 가까운 자세에서 이제 가까운 자리에서 임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보수 정당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일각에서는 다소 우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정 지지율이 이제 5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민생고가 있어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혹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사정정국 또 서해 공무원 피격살인 사건 이런 어떤 신구의 권력 충돌 상황이 계속 비춰지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사정정국이라고 하기에는 새로운 이슈가 발굴되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과거에 수사하던 것들 그대로 수사하고 그리고 이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의문점이 많이 나왔던 상태에서 이제 억지로 종결되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정 지지율 부정 요인의 하나로도 김건희 여사 행보도 거론이 되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했던 행보 중에서 예를 들어 봉하마을을 갔다 김정숙 여사를 봤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왜 사적인 인물과 동행했느냐부터 해서 이제 좀 지역적인 그런 지적들을 해가지고 흠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걸 그렇게까지 부각시켜서 하는 것은 정쟁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예. 조용한 내조라든지 제2부속실은 폐지는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사실 이제 이게 공약에 포함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약속을 깨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워낙 요즘 광복 행보를 하고 있어서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2부속실 설치를 저희가 이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 최소한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호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사 정도만 보강하고 사실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기존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민주당이 하는 많은 것들이 기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우일 것이다. 예. 네. 그런데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채용이 되고 또 뭐 지인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지인의 아들까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사적 채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라는 그 분은 네. 뭐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은 그분은 애초에 그 굉장히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거 기간 중에 여러 위치에서 보좌했고 주변에서 평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뭐 지인의 아들이라고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역차별이 될 수 있겠고 예. 그 지인의 아들이라는 분도 사실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좀 과도한 이야기다. 원래 그 대통령의 비서진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는 때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 때로는 대통령과 오래 호흡을 맞춰온 인사들이 두루 기용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했던 뭐 코바나 콘텐츠 출신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뭐 영부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 정책 행보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오랫동안 좀 호흡 맞췄던 분들이 네. 오히려 뭐 민간에서의 일을 포기하고 그렇게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 중에 보면은 민간에서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더 낮은 그 소득이나 이런 걸 감내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민주당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2달 뒤에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이재명 의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저는 뭐 그게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 네. 이재명 의원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줬다 보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 예. 혹시 이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야 뭐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 예. 뭐 아마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장동 문제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총선 또 지방선거, 선거를 승리로 대선 지방선거, 선거를 승리로 이끈 분으로서 민주당의 지금 당권은 누가 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당대표, 차기 당대표. 그거야말로 민주당의 당원들이 집단 지성으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치에 임하냐가 중요한데 예. 최근에 민주당이 가졌던 주제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자기 지지층을 분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30 표 보면 2030 여성, 남성 모든 그 세대와 성별에서 그 민주당 표가 감소했거든요. 네. 그런데 20대 여성에서 그 감소폭이 좀 적었어요. 그렇죠. 다른 세대보다. 예. 그것 때문에 거기도 감소했는데 그것 때문에 20대 여성이 갑자기 주지지층이다 이런 분석하는 거는 좀 이상한 분석이고요. 원래 저희 당 입장에서 거꾸로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라 보는 것은 40대 화이트 칼라 측입니다. 예. 그런데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보면은 그 20대 여성 잡으러 우르르 몰려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봐도 40대 화이트 칼라층의 어떤 주력 지지층을 놔두고 그렇게 행보를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행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당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민주당이 좀 안정을 찾을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180석 정의당이라고 묘사했던 적이 있는데 예. 이런 피상적인 어떤 이슈 이런 걸로 또 이렇게 당을 바로잡으려 하면은 잘 안 될 겁니다. 예.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이제 장기간 공석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부장급 인사한다고 하고요. 이 윤 정부의 실질적 2인자란 여론조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 장관의 나홀로 검찰 인사 이거 괜찮은 건가 우려도 나옵니다.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원칙에 맞게 그리고 규칙에 맞게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인사는 좀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도 하고 좀 세평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독단적으로 인사가 단행이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요? 뭐 한 장관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평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최종당의 상의는 조금씩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사실 컨셉에 맞게 기획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은 결과를 놓고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장관이 대선 후보군 3위로 부상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최근에 이제 한 장관의 행보가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 많았고, 네. 특히나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한 장관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한 장관의 체급을 키워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행보는 당연하다 이렇게 그런 모습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한동안 그 기세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한 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면서 정말로 그냥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냥. 예. 네, 그런 부분이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준석 대표를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네. 청취자 7716님께서 이준석 대표님 항상 열심히 뛰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음엔 네. 전화 말고 직접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하셨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예. 이제 다들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지지자들께서는 내일 이제 그 윤리위 앞두고 청취자분들께 좀 한 말씀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아이고, 항상 감사하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는 별 문제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혹시 다음 당권에도 또 다시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도전할 때도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결정한 것인데, 네. 당연히 다음 당권이라는 것들도 상황에 맞게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